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66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원피스 1166화는 몽키디 가프와 골디 로저는 전장을 떠나 록스디 지백만이 피를 흘리며 홀로 남겨진 갓벨리 섬의 폐허가 첫 장면을 장식합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록스는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죠. 이런 통하지 않았나? 로저, 가프, 도망쳐. 둘 다 여기서 죽을 사내들이 아니야.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신에게 쓰던 갈링, 소머즈, 머피가 모습을 드러내며 쓰러진 록스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갈링 성은 자신의 검을 뽑아들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록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죠. 숨을 거두기 직전 록스는 마치 오랜 폭주에서 깨어난 듯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담아 힘겹게 속삭입니다. 잊을 뻔했잖아. 고맙다. 내 폭주를 멈춰줘서. 록스가 소멸하자 갓벨리 섬은 격렬한 폭발 없이 마치 역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처럼 조용히 바닷속으로 침몰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장면은 훗날 대적 시대를 이끌어갈 에드워드 뉴게이트, 샬롯 링미, 카이도, 샤쿠야쿠 등의 패널을 연달아 보여주며 록스의 적단의 해체가 가져온 거대한 시대적 전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로저로 전환됩니다. 오로잭슨으로 들어온 로저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보물 상자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갓난아이 샹크스가 있었죠. 그리고 장면은 엘바프의 왕 하랄드로 전환됩니다. 하랄드는 인간말을 약탈하는 동족 거인을 발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며 폭행하여 멈춰 세웁니다. 그는 평화를 바라던 자신의 목표 때문에 록스를 도와줄 수 없었던 과거의 선택을 우려하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거인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한편 록스의 적단에 대한 소식은 로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로키는 록스가 니카일 거라 믿으며 해적단에 입단하고 싶었지만 잠깐의 회상 속 록스는 로키에게 자신의 세상을 파괴할 신이 아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배하려는 해적이라고 밝히죠. 그리고 장면은 해군 본부의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아들 드래곤을 가프가 면회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오간 후 가프는 단호하게 감옥 열쇠를 드래곤에게 던져줍니다. 드래곤은 열쇠를 잡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지막 결단을 통보합니다. 아버지, 저 해군을 그만두겠습니다. 가프는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짧게 답합니다. 그래. 그리고 드래곤은 해군 아버지에게 소리칩니다. 전 아버지가 싫습니다. 가프는 그 아픔마저 받아들이듯 다시 짧게 답합니다. 그래. 그리고 장면은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엘바프 항구로 전환됩니다. 항구에서 하랄드는 아내 이다와 야를에게 작별을 고하며 출항을 준비하고 말합니다. 결심했어 이다, 야를.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전념할 생각이야. 하이루딘, 로키, 둘 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 둘이 힘을 합쳤으면 한다. 하랄드는 엘바프를 세계 공동체에 편입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지만 과거 거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폭력적인 국왕이라는 소문이 다시 퍼지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는 직접 해군 본부로 향해 세계정부와 협상하려고 하죠. 그리고 세계정부 고위층 앞에 선 하랄드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서 두 뿔을 스스로 뽑아 피를 흘리며 무릎 꿇고 그 뿔을 바치며 말합니다. 해군과 세계정부의 여러분들, 제 말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벌어진 것들에 대해 속죄하고 싶습니다. 거인들이 저지러온 모든 잘못에 대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평화를 바라는 맹세가 진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바프의 자녀들이 타인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라면 전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이를 바라보는 임으로 전환되며 1166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이연제입니다. 이번 1166화에서는 몽키디 가프와 골디 로저에게 패배하여 쓰러진 록스디 지백에게 피거랜드 갈링성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갈링성이 쓰러진 록스에게 가한 마지막 일격은 갓벨리 사건의 대외적인 공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한 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갈링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의 기수단 최고사령관이라는 막강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이 샹크스와 마샬드 티치의 라이벌 관계에 부여하는 숙명적인 의미입니다. 샹크스의 아버지 피거랜드 갈링성이 티치의 아버지 록스디 지백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해 쓰러뜨렸다는 구도는 두 젊은 애적의 충돌에 가문의 복수 또는 역사적 대립이라는 무게감을 더합니다. 마치 아버지 세대의 갓벨리 전투가 이제 아들 세대의 대적 시대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샹크스와 티치의 대결은 단순한 해적왕 경쟁을 넘어 세계를 지키려는 자와 세계를 파괴하려는 자라는 아버지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숙명의 라이벌 구도로 더욱 주목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갈링의 또 다른 아들 샴록과 마샬디 티치 사이에 더욱 복잡하고 숙명적인 악연이 설정됩니다. 현재 티치는 케르베로스를 상징합니다. 먼저 검은수염 해적단의 해적기는 세계의 해골을 지니고 있어 지옥을 지키는 새 머리의 개 케르베로스의 형상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또한 티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케르베로스가 지옥의 문을 지키기 위해 교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신화와 연결되죠. 또한 케르베로스가 태양을 싫어한다는 신화적 배경은 티치가 현재 태양신 니카의 힘을 상징하는 루피와 적대하는 구도와 연결될 수도 있죠. 케르베로스가 과자를 좋아한다는 신화적 언급 역시 티치가 즐겨 먹는 체이파이라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티치는 해적기, 불면증, 세계의 영혼 추정 등 케르베로스의 특징과 운명을 상징적으로 계승한 존재입니다. 반면 샴록은 케르베로스라는 이름의 검을 통해 케르베로스의 능력을 실제로 구현하고 통제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케르베로스라는 숙명의 상징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싸움이 되겠죠. 샹크스와 티치의 대결이 신시대의 최종 해적왕을 결정하는 정점의 경징이라면, 샴록과 티치의 대결은 이념, 혈통, 그리고 신화적 상징까지 뒤섞인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숙제를 해결하려는 가장 질기고 피할 수 없는 악연의 종결점으로 작용하겠죠. 분명한 건 현재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습니다. 즉, 티치는 아버지 록스디 지백을 쓰러뜨린 갈링성에게 직접 복수를 시도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샴록과 먼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충돌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한을 대리 청산하려는 복수전의 성격을 띠겠죠. 분명한 건 티치가 이문을 상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맞서야 할 상대는 바로 이무의 기수단 사령관인 샴록이죠. 과연 이 둘의 대결은 어떻게 어디서 그려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